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이 청년 농부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이 전국 2위로 많은 익산시는 정착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수산대학과 협약을 맺고 청년농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인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는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쌀 수급 조절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가루쌀 재배에 대한 농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가루쌀 재배가 이모작이 수월하고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확량이 줄고 병충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산 하멜여고 류민우 교사가 올해 과학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류 교사는 학교에 과학실습실을 만들고 참여형 교육을 실천해 과학교육을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농부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청년 후계농을 선발하는 한편 국립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국립한국농수산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24일 익산시청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젊은 청년들을 농촌에 유입시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 농업인 현장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농업기술 교육, 컨설팅 지원 협력 등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지역으로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청년 농업인 육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익산시는 청년 농부가 찾는 지역이 되기 위해 정착 지원과 스마트 생산 기반 구축 등 투트랙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원이 늘어난 21억 6,7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에 13억 9천만 원이 지원됐고 스마트 생산 기반 구축에 8억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청년 후계농 238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까지 정착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고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수산대학에서 우수한 청년 농업인들이 배출이 됩니다. 이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을 시켜서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내년에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16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있는 익산시. 국립대와 손을 잡고 육성 체계를 구축하면서 청년 농부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유입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2일 열린 새만금 수변도시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수변도시 유입 인구를 기존 계획 15,000여 명보다 63% 늘어난 4만여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차 전지 기업 입주 활성화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변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27년 이전에 정주 여건 개선이 이뤄지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지연될 경우 임시시설 건설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와 시민발전이 한수원과 시행사 공모 절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시민발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2,400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고 사업 진행은 군산 시민발전이 100% 출자한 수상태양광 주식회사 SPC가 총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시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시행사 본계약은 수상태양광 주식회사 SPC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에서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군산 문화도시센터는 지난 8월 제5차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중단된 이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해 최근 서면 평가를 통과하고 현장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권역별로 전국 1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4년 동안 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쌀 수급 조절을 위해 가루쌀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각각 133헥타르와 116.8헥타르에서 가루쌀 재배가 이루어졌는데요. 가루쌀 재배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금강동의 가루쌀 재배단지. 가루쌀을 4년 동안 재배 중인 농민은 가루쌀 재배가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모작이 가능하고 전략작물 직불금을 통해 헥타르당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루쌀은 이양 적기가 6월 말 7월 초다 보니까 밀을 적기에 6월 한 15일 정도까지도 수확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장마철이 오니까 농콩 파종해서.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가루쌀 재배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가루쌀 수확량이 일반 벼의 80%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1200평에 쉬운 74개를 잡고 이것을 한 60개 미만으로 나버렸습니다. 14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17만 원 정도 손해났어요. 수확량이 적은 이유는 가루쌀의 수발화 발생률이 높아 여름철 강수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가루쌀 수발화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루쌀은 홍명나방, 이화명충 등 병충해도 약합니다. 온습도 관리를 좀 잘 못하면 모짜리가 조금 뜬모 같은 게 좀 병해충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모짜리 관리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수발화가 좀 약하거든요. 정부는 전략작물인 가루쌀 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헥타르당 250만 원 직불금을 내년에는 35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헥타르당 350만 원을 더. 원활한 가루쌀 재배를 위해 수발화, 병충해 등 가루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반면 가을무 재배 면적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068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5헥타르가 줄었습니다. 반면 가을무 재배 면적은 1,289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0헥타르가 늘었습니다. 4대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이로운 익산 여행에 올해 6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모두 22차례가 운행됐고, 올해 참가 인원은 663명으로 이 중 외지인은 78%입니다. 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6.7%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나바위 성당을 꼽았습니다. 한편 다이로운 익산 여행은 1박 2일에 걸쳐 원불교 총부와 나바위 성당, 도동교회, 심곡사, 미륵사지 등 4대 종교시설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익산시가 겨울 철새에게 먹이를 주는 생태지불제 운영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에 대한 감사에서 생태직불제 이행을 하지 않은 농가와 다시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익산시는 지난 2021년 철새 먹이를 재배하기로 한 춘포면 농가 41필지에서 계약 미이행 사실을 현장 확인까지 하고도 또다시 이듬해 계약을 맺고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부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은 더욱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교부세 사용의 적절성을 위해 가칭 성과 교부세를 만들어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는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도내에서는 처음인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군산의 한 버스 정류장. 등굣길에 오른 고등학생들이 시내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댑니다.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군산시가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무상교통 전용 카드입니다. 이 지원 덕분에 하루 2번, 매달 20일 동안 군산의 고등학생 7,500여 명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일부터 고등학생과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평소 스쿨버스나 아빠 차를 탈 때는 부담감이 적었는데 시내버스를 탈 때는 그래도 좀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조금은 부담감이 줄고 편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9월부터는 중학생 7,8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요금을 충전해 사용하면 매달 사용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 정책이 저희 달그락에서 시장님 후보이실 때부터 한번 제안서를 전달했고 시장님 당선되신 이후에도 한 번 더 전달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제안한 내용이 실현되니까. 이 사업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소년들이 제안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으로 강임준 시장이 공약에 담아 1년여 만에 현실화했습니다. 군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은 사실 무상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학생들이 개인의 어떤 공부나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을 때 그런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 20일부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고등학생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청소년과 군산시가 머리를 맞댄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대학교가 미래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혁신처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본부는 교무처와 학생처, 기획처, 입학처인 기존 4처에서 5처로 늘었습니다. 또 교무처의 전공 교육과정 업무는 교육혁신처로 이관함으로써 교육과정 편성 조직을 일원화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미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과 기업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제7대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위원장 선거에 3년 전 제6대 위원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송철 현 공노조 위원장과 박덕하 정보통신계장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호 1번 송철 후보는 임대우 항만해양과 어항시설 계장을, 기호 2번 박덕하 후보는 이재광 대야면 행정민원계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손잡고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군산시 조합원 1,650여 명이 참여합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옛 현대상선 HMM 인수를 두고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맞붙었습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은 어제 오후 5시 HMM 본입차를 마감했습니다. 하림그룹은 JKL 파트너스와 손잡고 동원그룹은 동원산업자회사 동원로엑스를 앞세워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보통주 3억 9,879만 156주이며 인수대금은 8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익산 함열여고 류민우 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류민우 교사는 스팀 미래융합인재 교육 교사연구회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과학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올해는 전국 30명의 교사들이 수상했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하멜여자고등학교 류민우 교사가 올해 과학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류민우 교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능형 과학실 모델 학교와 스팀 교사연구회 등을 운영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학생 활동 중심의 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과학실을 구축했습니다.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학생 활동 참여형 수업을 이제 과학 수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는 지능형 과학실 모델 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험 기자재를 갖추고 스팀 교사연구회 연구원들과 실험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네, 스팀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문해력과 정보 전달력을 기를 수 있는 스팀 프로그램과 공유와 기후변화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과 심화 실험 수업을 갖춘 하멜여고에 전국의 다른 교사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하멜여고는 내년도 과학 중점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또 류 교사가 지도한 학생들은 화학 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 금상과 전국 과학 전람회 특상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한 류민우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 현장을 만들고 여성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와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각각 15명과 54명으로 절반 이상이 이달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검은 딱지가 생기고 발열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 보건소는 야외 활동 시 긴팔과 농작업용 방석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익산경찰서 주차장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익산경찰서와 익산시청은 오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24시간 무료 개방이 이뤄지고 평일은 관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료 개방이 이뤄집니다. 한편 익산경찰서 주차장은 143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 2026년까지 삼성 스마트 공장 300개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 삼성 스마트 CEO 포럼, 전북 테크노파크는 24일 전주의 한 호텔에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삼성전자가 중소 중견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의 한 공장에서 폐설비 기계를 철거하던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4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70대 A씨가 전날 오후 2시 33분쯤 김제시 상동동의 한 철거 작업 현장에서 냉각 타워를 해체하던 중 4.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철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북농협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이마트 140개 매장에서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특별판매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사과, 배, 샤인머스켓 등의 제철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북농협은 도내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전주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지역관광 진흥 협력 사업 발굴과 홍보 마케팅 상호 지원, 인력 자원 공유 등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관광인구 유치를 통한 지역 생활인구 확대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광역형 문화선도도시 추진 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익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민에게 유용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유용 미생물이 필요한 농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신청을 하면 복합 미생물과 광합성균, 고초균 등 3종을 내년 한 해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930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573톤이 공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문화야 펀펀하게 놀자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고3 수험생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밴드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올해는 중앙여자고등학교와 한들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이벤트 게임을 진행하고 락밴드 빈신트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익산시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체험 무료 지원 이벤트를 엽니다. 스튜디오 체험 프로그램은 재미 스튜디오에 마련된 장비를 활용해 방송 전문 스태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